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세 사람, 최순실, 그리고 고영태, 차은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순실 씨만 빼고 2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고영태, 최순실의 관계가 오늘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혔는데 먼저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유흥주점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가방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고영태 씨가 설명을 했죠. 그렇죠. 아마 이제 고영태 씨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증언이 좀 다른데. 예. 근데 고영태 씨는 이제 오늘 그 청문회에 나와서 일단 최순실의 관계를 2012년도 그 자신이 경영하는 빌로밀러라는 그 가방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가방 회사의 가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좀 보고 싶다 해서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한테 갈 가방을 갖다가 한 30개 정도 예를 들어 가방을 이제 지원을 해줬고 예. 그다음에 또 대통령 입을 옷 한 100벌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지원해줬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예.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관계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2014년도부터 상당히 관계가 이제 좀 둘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면서 예. 결정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해서 2015년도에 TV조선에 이걸 제보함으로 해서 예. 결국 둘 관계의 어떤 파장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영태와 최순실의 결별이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촉발로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만남은 가방 때문에 만났다고 하는데 예. 나중에는 강아지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좀 예. 약간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 고영태 씨가 그 최순실로부터 인간적 모욕을 당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간의 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여러 단서를 모 언론 그 종편에 있는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실마리가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부터 이 최순실 게이트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영태 씨 말만 들어보면 가방 때문에 만났고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차은택 씨 얘기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두 분이 싸워가지고 우리 차은택 씨한테 전화 왔다고 아까 진술이 있었는데 네. 뭐 선물을 준 걸 다 가져갔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그때 그 저한테 강아지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자, 알겠고요. 그러면 말이 끊겼는데 기자들에게 또 추후에 설명한 거에 따르면 강아지를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 강아지를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제대로 안 돌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예. 정유라 씨의 강아지를 맡겨달라고 했는데 네. 본인은 그걸 놔두고 이제 골프를 치러 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골프 치러 와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고영태 씨 증언은 최순실 씨하고는 남녀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차은택 씨 증언이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 이제 보통의 관계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싸움이 붙어서 결국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가서 돈과 물건을 갖고 왔다는 거죠. 예. 물건이라는 게 뭐 시계 같은 거였던 걸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에서 남의 집을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관계가 아니면 집안을 무단으로 출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때문에 싸웠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 사실은 고용 관계입니다. 지금 회사의 사장과 밑에 이사 고용 관계인데 예. 명칭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좀 대등한 관계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서 좀 다퉜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사실 사장과 이게 지금 고용 관계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강아지 때문에 사실 다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두 사람과 관계를 조금 남녀 관계를 의심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영태 씨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뭔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알고 있는 사장과 고용인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좀 전체 정황을 보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은택 씨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돈 때문에 싸운 것이다. 각각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싸운 것 같다고 했고요. 고영태 씨 얘기는 정유라 씨 강아지 때문에 뭐 틀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최순실 씨가 너무 좀 이른바 갑질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또 설명도 있었어요. 뭐 이 두 사람이 예. 그 업무 관계, 공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는데 예. 최순실 씨가 그럼 태도가 그 자기에게 잘 대했다라면 끝까지 남아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순실과 우리 이 두 사람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설명이 석연치 않은 걸로 봐서 감정적인 문제, 소위 말해서 치정이라던가 애정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잘 납득시키지 못하는 네. 답변들이 많아서 그 세간에 퍼졌던 이야기. 예. 처음에 고영태와 그 남녀 관계로 가까웠다가 예. 그 사이에 차은택 씨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그 삼각관계가 형성되어서 고영태 씨가 이탈하면서 그 문제를 언론기관에 제보하면서 이 문제가 터진 예.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해명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예.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은택과 최순실 씨가 더 가까워져서 고영태 씨가 앙심을 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죠. 오늘 답변을 네.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굳이 뭐 표현을 해보자면 세 사람이 좀 삼각 애증이 아니냐 이런 네.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 이제 차은택 씨를 소개해 준 게 고영태 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뭐 광고 쪽의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사람을 예.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고영태 씨가 좀 알고 있던 상황에서 차은택 씨를 소개를 해 줬는데 사실은 차은택 씨가 소개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급속도로 신뢰를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차은택 씨가 처음에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이야기하는데 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예. 이야기 만나보려 그 사람 만나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김기춘 실장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바로 문화창조융합센터 그 본부장을 하죠, 그 위원을 하죠. 굉장히 급속도로 그 지위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많이 확장을 했고 예. 또 더군다나 최순실 씨가 그 차은택 씨한테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인사와 관련된 추천, 수석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어떤 학교 그 은사였던 김종덕 문화부 장관을 추천을 했고 자기 외삼촌을 김종률 교육문화수석을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게 보통 신뢰 갖고는 사실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만나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런 고위직 1급짜리를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추천한 인사를 갖다 장관시키고 그다음에 수석시키고 이런 게 예. 보통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여튼 둘 사람의 관계 자체도 보면 그냥 일상적인 관계는 좀 아니었던 것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최순실 씨, 고영태 씨 불화가 지금 이렇게 거대한 폭풍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고영태 씨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동영상을 TV조선에 갖다 준 건 맞는데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넘긴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요. 고영태 씨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그건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증인이 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제가 제- 받은 건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악어는요? 악어는 280 이 정도 받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랬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죠? 네.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무실에서 어떤 PC에 뭐가 팩스가 잘 안 된다, 뭐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 들어가 봤을 때 그래서 컴퓨터를 봐서 얼핏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태블릿 PC 얘기를 들었을 때는 JTBC에서 독일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사가 최순실의 집 밑에 있는 관리인이 가르쳐준 곳에서 짐을 버린 곳에 찾았다. 자꾸 변경이 되더니 결국엔 제 회사에 있는 제 책상에 있었다고 그렇게 와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태블릿 PC를 처음 받게 된 그 기자분이 진짜 진실을 밝혀주셔야지 어떤 자꾸 말을 바꿔가는 그 기자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에 그 연락을 받았다는 그분도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저의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 PC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좀 증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네, 그 뭐 자주 만나는 사이였으니까 예. 본인 앞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사실상 태블릿 PC가 그동안 그 고영태 씨가 언론사에 자신의 갖는 동영상과 자료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구체적인 물증으로 확보하기에는 언론에서 그 기사화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했지만 결국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건의 전말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언론사에서 이 취득 경위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밝히지 않은 걸 보면 제가 볼 때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가져왔다라든가 휴지통에서 주웠다라는 말보다는 예. 관리인이 제보해서 예. 특정 언론사에게 준 것,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닌가. 그래서 그 최순실 씨가 직접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최순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직접 보진 못했으나 그 내용에 담긴 걸 보면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여러 가지 그 최순실 씨가 직접 자신을 찍은 셀카가 나온다던가로 보면 최순실 씨가 주로 그 사용자임이, 주인임이 드러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태블릿 PC는요, 사실 스마트폰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쓸 줄 압니다. 그게 무슨 어렵진 않죠. 어려운 예. 게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만 있으면 다 쓰기 때문에 예. 사실 고영태 씨가 증언한 게 좀 잘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그 최순 씨가 보면 스마트폰 항상 이 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선글라스 끼고 스마트폰 한 장면 스마트폰 쓰거든요. 예. 그거 쓸 줄 알면은 다 PC 그 태블릿 PC 쓸 줄 압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고, 지금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그 직접 연설문 작성 본 거는 아마 이제 최순 씨가 이 데스크탑에서, 그러니까 이 연설문 고치고 있는 거를 잘 몰라서 뭔가 좀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보니까 이제 그런 연설문이 있었다는 것을 네, 이제 파일이 보여주는데. PC 안에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파일이 PC 안에 있었다는데, 그 태블릿 PC와 관련된 거는 제가 볼 때 아마 거기에 최순 씨와 관련된 자기 뭐 그 셀카도 있고 등등을 보면 뭐 최순 씨가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아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출처 이런 등등에 대한 좀 미스테리들이 아직 이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제 그런 증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냥 태블릿 PC는 최순 씨가 썼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맞고 안 맞고는 이제 앞으로도 또 수사하면은 가려질 부분이기도 한데, 출처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고영태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무실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건 좀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출처 여부와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또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죠. 예. 이제 왜냐하면 출처도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저 JTBC 측에서 보면 일단 아까 서영호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제보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 쪽에서 본다면 일단 결정적 증거에 대한 이제 제보자를 이제 보호해야 될 것도 언론의 하나의 임무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한 것이 아닌가. 물론 검찰 쪽에서는 독일에서 구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때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제 언뜻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것도 아직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일단 제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언론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보자를 또 보호해야 되는 언론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JTBC 측에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애증의 삼각관계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차은택 씨, 고영태 씨는 나왔는데 최순실 씨만 빠진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 청문회가? 제가 볼 때는 예. 쉽게 얘기하면 고영태 씨는 별로 큰 돈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저 사람들이 무슨 신뢰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이권으로 해서 결탁돼 있는 사람인데, 예. 보더라도 가방이라던가 이런 것들, 옷 이런 것들 하는 그 고영태 씨는 큰 돈이 안 되지만, 차은택 씨는 창조 융합 벨트라든가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큰 돈이 되는 사람이었기 예.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차은택 씨와 하는 관계 유지되고 고영택은 정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 두 사람은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것은 아닌데라고 본인이 바로잡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걸로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이 오늘의 결정과 선택이 금요일 날 있는 대통령의 탄핵 가결과 부결에 예.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오늘의 청문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고영태 씨가 오늘 청문회에서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최순실 씨 만나서 결국 득이 된 게 없다,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 그거 뭐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지금 본인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보니까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들한테 뭐 우리 고영태 증인 뭐 굉장히 좀 축켜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검찰 수사에서도 제일 협조를 많이 예. 했고 사실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게 이제 고영태 씨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뭐 좀 숨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어쨌거나 고영태 씨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단은 세상에 일단 불거졌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첫 발화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의원들도 상당히 축켜 세울 만하죠. 예. 지금부터는 다른 핵심 인물이죠. 문학의 황태자라고도 불렸던 차은택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밤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청와대 경호실의 이영석 차장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 손님,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이 보안으로 다뤄야 될 손님 중에 최순실과 함께 차은택 씨를 인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본인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 이 일주일에 2-3번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안 손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밤에 들어가 본 적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기 김상률, 김종덕, 송성각에 대해서 이제 인사 부탁을 하니까 이분들이 장관 또 수석, 원장 이렇게 임명이 되더라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그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차은택 증인에게 먼저 요청을 장관이나 했습니다.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증인이 최순실에게 장관 수석급 추천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장관 수석이 되더라. 네, 근데 이제 몇 차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분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더 알아보다가 그 김종덕 장관께서 추천이 돼서 임명이 됐던 가령 같고요. 추천한 사람이 가령 누구입니까? 뭐 영화계와 뭐 연극계의 원로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직접 그분들 성함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고 최순실 능력으로 어떻게 그 연설문을 고쳤겠느냐. 그와 관련된 비선 모임이 있다. 이런 것이 그건 그런 모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그 제가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화 창조나 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뭐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죠. 보안 손님이 나는 아니었고 네. 밤에 청와대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보안 손님이라는 것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이라는 예. 뜻인데 아무래도 보안 손님은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신원 공개를 하지 말고 그 관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경호실에서는 그럴 경우에 아주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대통령령 즉 부속실에 의한 그 안봉근 비서관의 요청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였다라는 것이 엊그제 기관 보고할 때 경호실 차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차은택 그 증인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경호실 차장과 차은택 씨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밤에 청와대에 드나들었다 그러고 그 당사자는 절대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예전에 이제 잘 나갈 때 예. 주위에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나 청와대 자주 들어간다. 왔다 갔다 한다. 이래서 이제 그 주변 증인들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걸 보면 차은택 씨가 굉장히 청와대에 자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뭐냐면 나는 이제 회의하러 몇 번 갔을 뿐이고 지금 말해서 관저도 간 적이 없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최순실 씨가 중심으로 돼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은택 씨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것은 최순실
최순실 씨가 주로 시켜서 한 거. 그거 전혀 관계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는 없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예. 본인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차은택 씨와 대통령과의 어떤 직접적 거래 관계가 혹시나 있지 않느냐는 것은 이제 그 기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증언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뭐 주변에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예. 근데 그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묘한 게 지금 이영석 지금 그 경호실 차장이 지난번에 보안 손님이라고 이제 하면서 예. 예로 최순실과 차은택을 들었어요. 예. 근데 이 보안 손님이라는 거는 지금 간저에 그냥 아무런 그 없이 프리패스하는 그런 손님입니다. 예. 근데 왜 최순실만 이야기를 하지 왜 차은택까지 이야기했는지 예. 그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문이에요. 보안 손님은 기록도 안 남나 그렇죠. 보죠? 기록도 일체 남지 예. 않고 경호실에서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 요청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아무리 비밀스럽게 방문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러면 그 경호실 차장이 예. 아무 이유 없이 차은택 씨를 들이댔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이건 예. 뭔가 좀 증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은택 씨는 거듭된 질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사실관계가 왜냐하면 밝혀져야 이건 부분인 사실 것 인증을 같습니다.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예. 어쨌든 추후에 사실관계를 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차은택 감독이 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폭로를 했습니다. 본인이 최순실 씨가 뭐 차관 자리 누구 추천해라 했더니 얘기했더니 진짜 됐다라는 거예요. 네, 아마도 그 검찰 그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 기자들이 취재한 이야기들이 실제 차은택 씨 입을 통해서 오늘 그 폭로되면서 국민들을 아주 경악하게 네. 했는데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론됐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뭐 김종덕 그 전 장관도 예. 본인이 대학원 다닐 때 담임 그 담당 교수였었는데 추천했더니 장관이 되었고 본인의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임명이 되었고 예. 그리고 본인과 회사의 동업자 관계였던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도 뭐 되었다. 대부라고 불렀던 분이죠, 그리고 차은택 씨가. 그 이외에도 뭐 보면 포스코의 그 인사를 추천했다던가 민간 기업인 CJ의 본인 스스로가 문화융성 본부장 창조 그 본부장으로 문화창조본부장으로 요청을 했다 거절당한 사례를 보면 이것이 문화체육계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인사청탁이 이루어지는 관계. 그래서 예.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와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최순실 씨가 얼마만큼 대통령에게 이런 인사 문제까지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예. 단적인 예가 오늘 차은택 씨의 예. 그 증언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내 생각을 최순실에게 이렇게 써줬더니 그게 실제로 대통령 연설문에 들어있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예. 연설문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을 통해서 본인이 처음에 청와대가 안정이 안 됐을 때 일정 정도 최순실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최순실 씨는 지금 자기네 그 태블릿 PC에서 고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인근 전 연설기획비서관도 뭐 그런 그렇게 크게 수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차은택 씨가 이제 이 증언을 해버린 거죠. 자 보면 내가 이제 그 필요해서 좀 써줬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그냥 써달라고 했는데 바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예. 내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차관되고 장관되고 예. 그다음에 수석되고 하니까 야 역시 세긴 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고 실제로 인사와 대통령 연설문까지 개입했는가. 근데 그것이 오늘 그래도 이 청문회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순실이 그러니까 문학의 황태자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로비와 그 청탁은 인사를 심는 건데 자기가 말하는. 근데 네. 문화부의 장관, 차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까지 장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기업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그 압력을 더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창조 문화창조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의 사업들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예. 그동안 언론 취재라던가 그리고 검찰 조사들이 그 간접적으로 흘러나왔었는데 그것을 청문회 증인들이 입증함으로써 이 이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 또한 예.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그 오늘 청문회의 예.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태 씨랑 차은택 씨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폭로전을 계속 이어갔는데 오늘 모르쇠로 계속 일관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엘레강스 취소하시는 건가요? 뭐 차밍, 디그니티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아무래도 오늘 이제 김기춘 실장이 오늘 이제 그 청문회에 가장 포커스가 되졌는데 역시 김기춘 실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기억이 안 난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근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억력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그 문체부 차관을 통해서 6명을 경질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1급들, 문체부 1급들의 나이까지 다 정확히 기억을 하면서 56세, 53세는 예, 제가 예. 자르고 하고 52세, 52세는 뭐 놔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항변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튼 예전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그 사람들의 1급들의 나이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분이 계속 딴 문제, 자기가 불리한 문제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방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나중에 보면 최순실 씨와 관계에서 계속 질문하니까 그럼 통화 기록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증거를 대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법적으로 정말 잘 빠져나간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 시작 전부터 계속 나온 질문이 최순실 정말 모릅니까? 이 질문인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역시나 정말 모른다,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자,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적절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저 의원님 최순실 왜 모르나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이고요. 제가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는데도 모른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중앙정보부 숱하게 이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아주 베테랑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와 태도는 최대한 겸손하게 본인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들이대라. 증거를 들이대면 내가 그때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고 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월호 관련해서는 본인이 비서실장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태 발생했을 때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눈 것에 대해서 일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반의 각오를 하고 청문회에 임한 것 같다는 예.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겠고 믿지 못하겠다면 통화 기록까지 다 뒤져봐라. 네. 난 진짜 모른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의 증거도 난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증거를 참 안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 했을 때 보면 그때 민정수석 했던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정말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좀 나옵니다. 이분도 워낙 꼼꼼하고 또 회의 때 보면 항상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 장이라고 쓴 게 있어요. 한자로 장이라고 쓴 거는 바로 이제 비서실장이고 예. 영자 쓴 거는 대통령이 지시한 예. 것이고 그 지시사항들 그대로 꼼꼼하게 비망 기록 자기 수첩에 예.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또 실행됐는지도 이제 해놓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항상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문제를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 어떤 부분이냐면 최순실 씨와 동거하는 김모 씨라는 여자에 대해서 예. 이거 알아봐라. 거기 하면서 옆에 뭐라고 되냐면 꽃뱀 밍크 장사 이렇게 이제 메모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바로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이분이 최순실 씨와 함께 집에 같이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왜 그걸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보면 그때 박관청 경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실세 1위는 최순실이고 다 하다는 거.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가장 중임이었던 게 바로 김기춘 실장입니다. 예. 그 사건이 시작된 게 바로 본인을 3인방들이 자르려고 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그걸 보고했더니 그걸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정윤회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정윤회 사건이 그 일난 배경 자체가 예. 바로 최순실 문제에 비롯됐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증거들 하나 모인다면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좀 엮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요. 그냥 최순실 씨를 정황상 누가 봐도 알 수밖에 없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뭐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는데 왜 존재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계속 그건 굉장히 주장을 할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순실을 안다고 한 순간 예. 바로 이제 직권 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 이런 부분과 바로 자신의 그 혐의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무것도 아닌 그 비선 실세를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알고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또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비선 실세와 같은 통화를 했다라면 이분 자체는 국정을 농단한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어떤 정적 어떤 법률적 혐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는 그렇게 나가야지만이 본인의 법률적인 이제 결백이 증명되기 예. 때문에 정말 그런 전략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자 주변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오랜 시절 직은에서 모셨던 경력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서는 예.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알았었을 수 있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 문제가 예. 언젠가 터진다. 따라서 최순실 씨와 직접적 연계는 가급적은 피하고 네. 대통령을 통해서 오는 지시에 대해서만 그 이행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네. 높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접촉점을 대해서 예. 자신 있게 저렇게 항변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예.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본인은 움직였다라고 예. 그렇게 미리부터 대응하고 준비해 왔던 것을 이번 청문회 좀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지금 그 시간에 뭐 머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네. 일단 이제 이게 이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옛날에는 그 MB 정부 때만 하더라도 비서실장 밑에 경호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 오면서 경호실장이 따로 분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만큼 청와대의 어떤 관저 관리는 경호실장이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편으로 보면 김기춘 실장의 증언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경호실장이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경호실 쪽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무리 비서실장이라도 제가 볼 땐 그 수석 비서관 회의라던가 대통령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면 보고를 했을지 몰라도 예. 일단 그 대통령의 개별적인 보고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안봉근이라던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예. 서면 보고라던가 유선 보고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간 이후에는 본인이 전혀 그 관여할 예. 수 없었던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 내에서는 바로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됐던 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예.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 최순실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순실의 조카죠. 장시호 씨가 조금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나온 얘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꼽자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최순실 이모가 다 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연세대학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준 적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랑 같이 안 살았어요? 2006년에 어머니랑 같이 안 살았어요? 제가 그 해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걸 알고 있어요. 결혼 제 몇 날짜- 년도에 했어요? 2006년도에 결혼.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제가 몰라요? 결혼 기념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6월에 했습니다. 여름에.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네요. 장시호 씨가 왜 꼭 뵙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참 안민석 의원이 예. 사실 이제 이 장시호 씨가 어떤 언론에 등장하기 전에 안민석 의원이 계속 장시호 씨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예. 이 거기가 사람이 핵심이다. 핵심이다라고 그랬죠? 이제 예.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은 이 장시호 씨가 뭐 대통령의 숨긴 뭐 딸이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부풀리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 장시호 씨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이걸 받아서 이 장시호 씨를 이제 제주도에도 찾아가고 예. 이제 했기 때문에 위로도 했어요. 이모 그렇죠.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이 이렇게. 발단이 이렇게 되고 뭐 꼭 뵙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이제 장시호 씨가 세상에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안민석 의원의 이제 출발점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으로부터 16억, 그 정부에서 6억 정도 받아서 지금 횡령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아마 이제 기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혐의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의 이모인 최순실이 결국은 다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혼식 때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커터 예. 칼퇴를 당했을 때 예. 그때 대통령이 최순득 씨 집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상처가 덜 난 상황에서 바로 명동성당에서 열린 장시호 씨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대통령을 뭐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예. 보니까 순실 이모가 다 시킨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오늘 일관되게 그 청문회 나오게 된 것도 원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냈다가 예. 동행명령장을 받고서야 국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된 이상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여죄를 최순실 씨에게 미룸으로써 본인은 그 단순하게 그 지시한 것에 대한 이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범행 가담 정도를 아주 낮추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기업으로부터 16억 이상을 그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예. 특히 동계올림픽과 동계 그 스포츠 관련해서 최순실의 오른팔이 되어서 각종 저지른 그 이권과 비리 사업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저렇게 어리숙한 연기를 통해서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특검 수사에서는 제가 보기엔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네, 대목입니다. 그래도 그 말 그대로 밀어본다면 순실 이모 뜻은 감히 거역할 수가 없다. 뭐 고영태 씨도 최순실 씨가 뭐 갑질을 했다 그러는데 집안에서도 굉장히 좀 힘이 셌나 봐요, 최순실 씨가. 아무래도 뭐 예.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권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고 특히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에 입문하게 되면서 그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벤치마킹 했던 사람이 바로 장시호 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시호 씨와 최순실 문제는 그 제가 볼 때는 사이좋은 이모와 조카라는 관계보다는 예. 아무래도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공범의 관계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제 특검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데 청문회 지금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 입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또 뭐가 문제다, 뭐가 허점이다는 걸 아마 이제 특검이 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미용사라든지 이분들 또 추가로 지금 증인이 채택돼서 그다음에 청문을 다시 한 번 더 열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증언이 되면 조금의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게 공황장애 뭐 의미도 모르는 것 같다. 공황장애를 불출석 사유서에다 공황장애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 부집한 분들은 예. 이게 철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공황장애를 썼고 아까 나온 장시호 예. 씨도 하혈인데 하열로 이렇게 썼어요. 예. 본인의 어떤 이유를. 예. 근데 대부분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 않아서 그런지 이 철자법이 다 틀립니다. 네.
어쨌든 뭐 공황장애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